따르릉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유정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은별 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고 노무사님 먼저 연차휴가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고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출근율이 80% 미만이라면 한 달 개근 시에 하나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일한 직원은 15일의 연차휴가가 있고 6개월 정도 일한 직원은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출근율 80%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출근율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네, 출근율은 소정일 근로일수 중 그 출근일수를 연간 또는 월간 소정 근로일수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정 근로일수가 240일인 사업장이 있고 30일을 결근하였다면 소정 근로일 240일에서 결근일 30일을 제외한 값을 소정 근로일 240일로 나누면 출근율이 87.5%가 됩니다. 이때 출근율이 80%를 넘었기 때문에 연차휴가에 삭감없이 15일이 그대로 부여됩니다. 네, 콜센터에서 근무를 하다가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에는 출근율을 어떻게 계산하고 연차일수는 어떻게 산정해야 되나요? 네, 법에서는 출산휴가 기간이나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3개월에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하여 1년 넘는 기간 동안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에는 1년을 출근한 것과 마찬가지로 부여가 됩니다. 출근율도 100%가 되고요. 저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최근에 들었던 내용 중에 계약직 노동자가 1년 근무한 다음에 퇴사하면 연차가 15일 발생한다는 얘기도 있고 26일 발생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떤 게 맞나요? 네, 이게 지금 고용노동부와 법원의 입장이 좀 달리되었는데요. 고용노동부 입장에 따르면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1개월 개근에 따른 연차일수 11일과 1년의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되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생깁니다. 그러나 법원은 1년의 근로 후 퇴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15일의 연차휴가만 부여된다는 입장입니다. 일단은 고용노동부 입장에 따라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연차휴가 관련 법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노무사님,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에 따라, 그러니까 근속 연수에 따라 연차휴가 일수가 달라지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년수 매 2년에 대하여 하루를 가산하여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 1월 1일 입사자는 2019년과 2020년 1월 1일에는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그 다음 해인 2021년 1월 1일에는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법에서 정한 최대 연차휴가 일수는 25일입니다. 노무사님, 제가 연차휴가 문제를 내볼 테니까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좋습니다. 제가 또 계산 문제는 잘 풀거든요. 네, 그럼 문제 내겠습니다. 2016년 6월 1일에 입사한 사람은 2021년 6월 1일에 연차가 며칠 발생할까요? 2017년 6월 1일에 15일, 18년에 15일, 19년에 16일, 20년에 16일, 그러면 21년에는 17일 맞나요? 네, 정답입니다. 역시 똑똑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연차휴가 일수 계산 어렵지 않네요. 연차휴가와 관련된 것 중에 연차 미사용 수당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노동자가 1년 안으로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였거나 퇴직하는 경우에는 미사용한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 미사용 수당은 따로 정함이 없는 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사용자가 연차 사용 촉진을 적법하게 하였음에도 노동자분들이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 하면 사용자의 귀책이 없기 때문에 연차 미사용 수당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회사에서 연차휴가 촉진을 하면 눈치 보지 않고 무조건 써야겠네요. 네, 연차휴가 촉진 제도가 시행되면 수당은 청구할 수 없게 되니까 꼭 연차휴가를 소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콜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 관련 논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콜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타 기업에 비해서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이 어려운 편이에요. 콜센터 노동자들도 시기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써도 되는 건가요? 네, 법에서도 나와 있듯 연차휴가는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노동자가 쉬겠다고 하는 날에는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노동자는 연차를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만약에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떤 콜센터에서는 월요일, 금요일에는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끔 했더라고요.
연차휴가를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단순히 월요일이나 금요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것은 타당한 시기 변경권의 행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자가 원하는 날짜에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를 거부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때 막대한 지장이란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떨어져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작업 인원이 감소하여 남은 사람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것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월요일이나 금요일에 다른 요일에 비해 콜수가 많아 연차 사용이 어렵다는 것은 적법한 시기 변경권의 행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연차 휴가를 적법하게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라면 카톡이나 메일 등으로 증거를 모아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연차휴가를 쓰겠다고 며칠 전까지 얘기해야 되나요? 네, 노동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에 대해서 언제까지 통보하여야 하는지, 어느 방법으로 의사를 전달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법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내지 단체협약 등을 통해 이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는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칙이 우선되어야 함을 기억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연차휴가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도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많이 있으니까 같이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따르릉 상담소였습니다.